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향해 사죄의 큰절을 하고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를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후보하고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나고 네. 있다고 하는데, 만났죠. 예. 그럼 소식이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조금 밀어놓고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6시 반부터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 자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거의 1시간 반 가량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 트럼프 스타일의 협상의 기술에 의하면 협상 시간이 길어지면 좋은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결렬될 거였으면 사실은 1시간 이내에 저녁 자리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뭔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밥 먹으면서 협상하면 뭔가 또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이제 오늘 밤에 어떤 속보가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못했습니다라고 이제 큰절을 올렸는데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란 건 저란 거라고 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을 향해 쏟아지는 핵심적인 비판이죠. 도대체 180석 가까이 줬으면 그렇죠. 책임지고 제대로 하든지 어려우면 어려운 걸 갖다 넘어서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냐?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제 상대가 있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경쟁에서 지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매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가 이번 주엔 조금은 추격하고 있습니다. 박빙도 한번 나왔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위와 열세라는 차원에선 추적자 입장이 된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걸 지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은 높은 데다가 민주당은 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YTN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의 강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당시에 과도한 수사였다. 나도 마찬가지로 털리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집권 세력은 더 무거운 책임으로 작은 잘못이라도 나오면 그건 책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당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국민들의 질타와 비판에 대해서 지금 큰절하는 모습은 요식행위라기보다는 전 상징적인 장면으로 봤는데요. 최대한 몸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대선에서 뭘 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민들의 민심을 빠르게 찾아가서 경청하고 흡수해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게 지금 행동 기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후보와 당 의원들의 간담회인데 거기서 언론들 들어오라 그래라, 다 찍으라 그래라. 그런 다음에 큰절까지 확 해버리면은 자,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알아서들 잘하라. 좀 약간의 기강을 갖다 잡는 건가요? 군기잡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군사 문화식 통제 군기가 아니라 지금은 요즘엔 또 그림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장악력이죠. 결국은 이제 후보가 직접 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 여당의 한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행을 혁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굳이 또 이제 상대 측에서 군기잡기 아니냐, 그럼 군기잡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소수정예를 중심으로 별동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기동전을 펴면서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 혁신하느냐인데 문제는 선대위와 당이 이제 구분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권 대권을 함께 후보에게 주는 그림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괄이라든가 여러 시스템에
좀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도 뭐 정당 조직을 운영 관리해 본 적은 없었지만 지자체 행정가니까 지금 본인이 중심으로 당권 대권을 다 잡은 상황이에요. 예. 당에서 이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습니다. 예, 보니까 사무총장 내놨죠. 정책위 의장 의장 내놨죠. 부의장도 내놨죠. 내놨습니다. 수석 대변인, 대변인도 사무부총장, 뭐 전략기획위원장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당과 선거대책위원회를 갖다 합쳐갖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장악한 셈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선대위 리모델링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 자체 리모델링이다. 그 민주당 지지율 자체와 이제 후보의 지지율이 함께 움직이게 연동된 상황이고요. 예. 여기서 지금 오늘 1차 인선이 국민의힘도 나왔는데 20일 만에 나왔습니다. 오래 걸렸죠. 12월 6일 출범 예정이니까 앞으로 또 한 일주일여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오늘 밤이 중요한 분수령이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도 지금 먼저 선대위를 짰지만 이 메머드 선대위의 메머드가 지금 이제 이미 멸종한 상황입니다. 예. 새로 간다. 그럼 이제는 거대한 맘모스가 아니라 새로 아주 기동력 있는 퓨마나 표범으로 지금 변신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사진이 뭐냐인데 어쨌든 철저하게 민심에 기반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근데 외곽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되고 네. 뭐 선대위를 꾸려갖고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자기 네. 사람들로 당 조직까지 이제 일단 다 일괄 사퇴했으니까 네. 자기 사람들을 막 넣어갖고 네. 끌고 가면 너무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게 속도가 빠른 거 아닌가 좀 조절을 해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어요.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금 이 순간의 고민일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람만 넣어서 빠르게 눈빛만 보고 움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메머드급 선대위를 만들었던 의미는 뭐냐. 그때 그게 드림 원팀 그러면서 결국은 통합 탕평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와 경합했던 경선 과정에 후보 캠프의 주요 인사들까지도 모두 합류해서 용광로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용광로는 버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탕평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겠죠. 예. 자기 사람만으로 가긴 어렵다. 능력주의로 여기서 지금 실용주의 인사가 아마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만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만났다는 건 뭐 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절반 넘어는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절반 넘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기자들이 오늘도 물어보고 어제도 물어봤습니다만 윤석열 후보와 이제 만날 예정이 있느냐? 찾아오면 만나겠다. 오늘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갔어요. 갔죠. 메신저죠. 가장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강력한 오른팔이 직접 가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십시오. 이게 메시지였는데, 근데 저는 그게 예. 네. 아, 지금 막 나와서 나오네요. 얘기하는 것 네.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장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고 기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도중에 가서 쓸데없는 잡음에 생겨가지고서 그때 가서 뭐 이러니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거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총괄 선대위원장은 수락하셨습니까? 네? 선대위원장 수락하셨습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안 하신다는 말씀도 아니신 거죠? 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아무튼 선거대책위원회 네. 인선을 두고 갈등은 있는데 예. 내 의견은 이렇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노라. 그렇죠. 여기까지만 나오는군요. 하지만 총괄 선대위원장은 지금 오늘 저녁에는 예. 수락한 바는 없다. 아. 여지는 남아 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뭔가 인선과 선대위 조직에 대한 제안을 던진 거죠. 예.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막 사람을 모아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견으로는 내가 총괄을 맡고 예. 권한을 갖는다면 적어도 이게 아까 이재명 후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동력 있게 선거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고자 한다.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 것 같네요. 예. 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공이 넘어갔고 윤 후보가 아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예. 오늘 제안을 일부든 전체든 받아들이면 내일 이후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만약에 윤 후보가 또 장고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 오늘까지 발표된 인선을 뒤집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김병준 지금 이 상임위원장을 뺄 수는 없잖아요. 김한길 이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뺄 수도 없습니다. 예. 삼김이 안 되면 양김으로 간다 이렇게 포진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원탑 김이 들어오면서 네. 두 김 중에 혹은 두 김 모두를 쳐내는 양상이 되면 또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의 장고가 있을 텐데 뭔가 오늘 부분 양보를 상호간에 할지 예. 한쪽에서 전면 양보를 할지인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양보할 태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잠시 후에 윤석열 후보의 또 모습이 얘기가 나오겠죠. 나오겠죠. 네. 예. 권성동 사무총장 찾아가고 네. 또 김재의원 또 최고위원도 찾아가서 네. 제발 일단 잠깐 만나 주십시오. 네. 좀 일단 좀 나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사는 일단 된 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죠. 오늘 저는 김 위원장이 예. 윤 후보를 향해서 중간에서 메신저들이 자꾸 오니까 당사자가 나타나야 된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회동이 긴급하게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윤 후보가 직접 면대면하고 나와 이야기 나누지 않고 예. 메신저가 자꾸 얘기를 전하면 그게 메시지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본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 권성동 사무총장이 분위기는 부정적이었어도 나와서 저는 전달할 말을 전달했고 기다려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핵심은 윤 후보가 오면 나는 만나겠다. 거기까지는 열려 있었어요. 메신저들이 오니까 당사자 예. 오라고 해. 그래서 이제 온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만난 거죠. 시내에서 예. 약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 후보와 직접 만나도 나오고 나서는 서로 얘기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윤 후보가 이제 어떻게 두 사람의 만남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는지는 이제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맨 위에 윤석열 후보가 있고 이쪽으로 빠져서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제 하나로 예. 이제 엮여 있고 상임 이쪽에 위원회. 따로 이제 또 새시대 김한길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네, 또 있고 맞습니다. 그 금을 어떻게 그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야 될지 네. 좀 어렵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하고 거의 대등한 그렇죠. 어떤 줄을 또 한쪽으로 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참 이게 조율이 진짜 이게 가능할까? 근데 네.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가 뭔가 서운하지 않은 선에서 줄이 그어지고 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의 의중을 잘 읽는 가까운 인물이다 보니까 역제안을 하나 한 거죠. 예.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새시대 이 준비위원회는 예. 선대위 외곽 조직으로 특별 조직으로 뺀다. 그렇다면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문제인데 예.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가 바로 수직으로 있어도 문제고 예. 수평으로 있으면 더 큰 문제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서로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김병준 위원장을 또 특별 조직으로 밖으로 빼서 예. 선대위 외곽에 새시대 준비위처럼 포진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한 거거든요. 특별 네. 팀을 빼서 거기에 가서 외곽에서 이제 네. 거두는 걸로 하고 그렇죠. 내부 조직은 이제 조직 라인에는 네.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전 김병준 이제 위원장이 예. 나는 먼저 지금 인선으로 선임이 된 상황이고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됐는데 지금 이 보여진 조직도에서 또 나는 밖으로 나가란 말이냐 하는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잡해진 게 김종인 위원장이 원하는 건 탑다운 방식이에요. 아하. 나를 원탑으로 놨으면 네. 내가 이야기하는 방식의 조직을 내가 필요로 하는 원하는 인물로 채워나가면서 하방을 쫙 했어야 되는데 지금 중간부터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자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짰는데 위에 와서 이걸 맡아주십시오 하면 이건 내가 원하는 조직이 아니야. 지금 나오면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거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맞지. 예. 지금 이게 중구난방 돼 있는 상황에서 이 밖으로 지금 내몰면 안 될 상황이니까 무조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 들어와만 주십시오. 뭐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김종인 소통이 전 많아지죠. 비대위원장을 놓고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 계시면서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정리하시면서 완톱 시스템을 갖다 계속 구축해 가고 네. 윤석열 후보만 이제 후보로서 영입을 해서 네. 모든 걸 지원할 테니 후보로서 열심히 선거운동 네, 그렇죠. 유세 뛰고 하시오라고 사전에 이런 뭔가 조직이 그림, 갖춰졌으면 좋은데 역할 분담이 있었어야 나갔다가 됩니다. 다시 들어오시려니까 네. 이게 이제 힘들군요. 서로 꼬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내에도 반 김종인 그룹도 있습니다. 없진 않겠죠. 과거 예.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예. 성토를 많이 했던 대표적으로 지금 이 장제원 그렇죠. 이 의원이 예. 당시에도 부딪혔었거든요. 비대위 체제에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대선 캠프를 짜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총애하는 분위기예요. 예. 비서실장으로까지 염두에 뒀던 게 거의 팩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문제는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하면 또 일이 날 것 같으니까 네. 내가 떠나겠다. 근데 떠나겠다는 SNS 글을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자, 원탑은 윤 후보다. 윤 후보만이 원탑이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은 윤 후보가 원탑 아니거든요. 예. 내가 진두지휘 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뭐 장기판에서 중요한 말일 수는 있지만 내가 전략을 구사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라 서로 이제 상호 충돌이 되는 부분의 조정은 어렵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기억나는 것은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의 실정을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끌어 갔을 때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라고 네. 상당히 세게 썰소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다 해당 행위 아니냐 뭐 이런 예. 얘기였던 것 같은데. 김병준 위원장도 지금 악연으로 본다면 예. 이 전과가 있는 범죄자가 정당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예. 이 취재 비판 때문에 세죠. 이건 감정의 골이 또 좀 아물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거기서 보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나와서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 뭔가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하는가요? 약간 시간이 나옵니다. 걸리는데 한번 현장을 잠깐 네. 연결해 볼까요? 예.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렇게 찬 바닥에 장시간 후보님 살짝 이쪽으로. 이쪽? 네, 앞에 카메라 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후보님 안쪽이 저쪽. 네네네. 주목되는 카메라입니다. 우리 아까 그 우리 김종인 박사께서 그 먼저 나오시면서 말씀하셨죠. 네. 그 정도 저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직 확정적인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전에 정비해야 된다는 뜻이 뭐 인선에 대해서 지금 불만 있으신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시간이 조금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글쎄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럼 내일 선대위 네. 발표는 김종인 위원장 없이 발표하시는 겁니까? 어차피 뭐 예정이 된 거니까 내일 최고회의에서 총괄 본부장들은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혹시 그 말씀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랑 추가로 언제 같이 보자 이렇게 좀 시간을 정해두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뭐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뭐 하여튼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좀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까 본인 말씀하신 게 만찬 전에 비해서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질문을 아주 이 정도 하십시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맞습니다. 네.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만난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아니 저렇게 얘기하고 가면 기자들이 가지 못하게 막고 더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고 가시면 여지껏 추운데 기다리는 우리는 뭡니까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기자들이 그냥 보내주는군요. 일단 뭐 고생하셨던 얘기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딱 봐도 네. 선거대책위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기 후보의 그 어떤 언어적 습관이라든가 말투 네. 같은 걸 다 아니까 그렇죠. 빨리 메시지 작성해서 요거만 딱 얘기하고 자리에서 빠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이렇게 하다가 빠지면 안 네, 돼요. 네. 지금 이미 두 사람의 표정과 이야기가 다 노출이 됐어요. 예. 그 1시간 반 가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개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윤 후보는 얘기했지만 예. 김종인 위원장은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출발할 때
조직 체계가 정비돼 있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시작하면 달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이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운전해 주십시오 하고 모시는데 운전대를 잡아 주십시오 그러는데 지금 아니 내가 원하는 차종도 아니고 앞바퀴 뒷바퀴 엔진이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이걸 도대체 이 조직을 어떻게 운전하라는 거냐? 그렇다면 내 생각을 최대한 조직에 반영시켜 달라.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미 부품들이 여기저기 들어와 있어요. 이거를 빼거나 재설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있는 전제로 받고 써주십시오. 이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 처분을 기다리는 건지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가 새 안을 갖고 오길 기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그 금랑 복주머니 안에는 뭐 들어있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준석 이 대표도 봐야겠네요. 이 상황에선 좀 한 발 빠져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